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죠. 네. 부동산 지인의 지인샘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저는 부동산 경매 투자로 14년 정도 진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부동산 지인을 만든 정민아 대표님하고 인연이 돼서 저희가 16년도부터죠. 16년도부터 부동산 지인을 만들었고 지금은 이제 부동산 지인 스타트 멤버이면서 기획과 그리고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홍보이사 문숙향 지인쌤입니다. 올 상반기 2021년 상반기 이 규제 속에서도 굉장히 심리가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는데 거의 우리가 심리 지수라 하면 100을 기준으로 두거든요. 그래서 100 기준으로 이제 매수자가 많은지 매도자가 많은지 그래서 100을 넘어가면 매수자가 많다라고 우리 표현을 하거든요. 100이 넘는 지역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얼마 전에 그 세종이 매수의 지수가 0까지 떨어졌었어요. 0? 네, 그래서 유튜브 상에서 그 세종 매수의 지수가 0까지 떨어졌다. 저도 0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0에 관련돼서 이제 영상을 찍은 영상을 제가 몇 개 봤어요. 네. 그런데 KBS에서 그걸 조정을 했더라고요. 한 자리 숫자로 조정을 했어요. 지금 0은 없어졌어요. 0은 없어졌는데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좀 매수의 지수, 그러니까 심리 지수가 조금 떨어졌어요. 그 떨어진 시점이 언제냐 보니까 대략 한 9월, 10월쯤에 우리 대출 규제 나왔잖아요. 네. 그 이후로 조금 심리들이 좀 죽었다라고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의 지수 100이 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매수자가 좀 더 많은 그런 시장이 어디냐 보니까 강원도가 유일합니다. 강원도가 가장 유일하고 그래서 지금 강원도가 가장 좋다라는 거죠, 심리가. 그래서 지금 거래도 많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가장 심리가 안 좋은 지역 두 개를 꼽아라.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 이제 네. 대구와 세종인데 두 개 지역이 좀 심리가 좀 가장 안 좋고 좋았는데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 그 다음에 인천, 경기 이런 수도권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심리들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나마 지금 이제 심리가 버티고 있고 유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지금 지방 지역들이죠. 충북, 충남, 그리고 경남, 경북. 경북은 지금 좋은 거죠. 그런 형태로 지금 수도권, 광역시들은 전반적으로 조금 심리가 좀 안 좋다. 근데 광역시에서 그나마 선방하는 지역은 광주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심리인 것 같고요.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시장을 볼 때 가장 첫 번째 보는 지표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인에서는 항상 데이터를 제공할 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쉽게 보기 위해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볼 때도 거래량을 평균 10년치 거래량을 평균을 해서 거래량이 많은지 적은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지표를 제공하는데 그럼 우리가 거래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지 적게 되고 있는지 기준을 통해서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지금 평균 11월 달 거래량이 제가 어제 좀 살펴봤거든요. 살펴보니까 지금 50% 이하의 지역이 몇 개 있어요. 보니까 몇 개 정도가 있냐면 울산, 세종, 인천, 대전, 부산, 대구, 경기, 서울 이 지역들이 11월 달에 거래량이 평균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량보다 절반 이하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11월 달 거래량이 지금 한 70%, 그러니까 100%는 아직 수집이 안 됐죠. 수집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12월 말이 돼야지 100% 수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긴 하지만 지금 50% 이하라는 것은 굉장히 좀 안 좋은 거래 비율인 거죠. 지금 전반적으로 거래가 좀 안 되고 있는 거는 현장 소장님한테 물어봐도 알아요. 저도 지금 최근에 매물을 하나 내놓았는데 거래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격을 좀 더 낮춰서 왜냐면 세입자가 좀 급하다고 얘기하셔가지고 좀 낮춰서 다시 거래를 해달라고 했는데 요즘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팔러 오는 사람도 없고 지금 너무 시장이 좀 조용하다라고 중개사님도 좀 힘들어 하시던데 지금은 조금은 전반적으로 조금 힘든 12월을 겪고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12월이 비수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최근 19년, 20년을 보면 겨울이 엄청 바빴어요. 굉장히 많이 상승했었어요. 예, 그쵸. 근데 우리가 전년, 전월 이렇게 보면 19년, 20년은 부동산 시장에 거의 한 10년 기간 동안에 정말 화랑기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불타오르는. 맞아요. 우리가 그때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3일장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3일장? 아십니까? 집을 보고 사는 거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3일 만에 그 지역에 매물이 동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일장.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얼마나 빠르냐면 강의 듣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 나가서 이제 그쪽에 전화해서 뭐 이런 시절이 19년, 20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3일장이라는 이야기 할 정도로 그때는 막 불타올랐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시기를 지나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조용한데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19년, 20년이 너무 불타오르다 보니까 지금 21년이 뭐 정말 이렇게 뭐 완전히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상대적인 분위기이지 않냐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때가 조금 비정상적인 시장이었던 거죠. 19년, 20년이? 그렇죠. 왜냐면 그때는 유동성, 저금리 뭐 이렇게 또 그 투자에 대한 관심의 수요층도 많았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부동산 투자를 하면 우리가 대표적인 아이콘이 복분이지 않습니까? 네. 복분이었는데 여기는 그분들은 경험치가 많았었어요. 그렇죠. 사고 팔고 공부보다는 이제 그 감각적인 그 뭐 동물적인 감각, 본능. 그쵸, 네. 본능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 감각으로 뭐 분양권 아파트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저희 같은 이런 프로테크 업체들이 생김으로써 지금 이제 데이터로 그런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오시는 분들이 처음에 제가 강의 18년도 할 때는 조금 이제 40대 분들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거의 20, 30대 분들이 거의 절반이에요. 그렇듯이 수요가 굉장히 젊어졌고, 근데 이분들은 경험치가 없어도 학습력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이제 부동산 지인이라는 데이터라든지 다른 요즘 고객노라 여러 프로테크 기업들을 통해서 데이터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들은 또 굉장히 또 부지런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이제 시장에 새로 유입되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19년, 20년은 급등장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뭐랄까 소강이 됐어요. 뜨거운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그때 조금 이렇게 재미를 보셔가지고 좀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지금은 이 시장에 대해서 별로 재미를 못 느끼죠. 흥미를 못 느끼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시장을 움직이시는 분들은 작년부터죠. 실수요자의, 그러니까 무주택자의 갭투자, 실수요자의 갭투자 이런 분들이 시장으로 움직이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로 하지 않으면 이제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분들이 좀 시장을 움직이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고요. 좀 주요 도시라는 지역들은 거래량이 떨어진 상태고, 그리고 가격도 보면 증감률 폭도 우리가 보통 10일 단위로 시세 증감을 보는데 대략 많이 상승할 때는 4, 5%씩 막 상승을 했었어요. 지역적으로. 근데 지금은 거의 1%대. 그래서 거의 한 상승률 폭도 확 줄어들었다라고 좀 알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지도로 보면 핑크색, 네네. 새빨갰거든요. 맞아, 전국이 맞아, 작년에는 맞아. 진짜 계속 막 그 KB로는 거의 막 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맞아. 막 붉게 물들었었는데 하반기 때부터 올해 약간 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이거 9월달 정도 뭔가 기점부터. 분기점이 딱 되는 것 같아요. 네, 9월달부터 지금 대출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언론에서 나오면서 실제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을 조금씩 얼어붙고, 그래서 거래량을 보면 이제 좀 알 수가 있는데 거래량이 실질적으로 지금 하반기, 그러니까 8월 달부터 급감되는 지역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지금 시장이 조금 얼어붙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나이가 들면 우리가 보통 이게 그 시간을 뭘로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일어났던 이벤트와 연결을 시키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부동산 지인의 그 사이트도 있지만 프리미엄이라는 사이트를 오픈한 지가 작년 6월이었어요. 네. 작년 6월을 어떤 시점인지 아십니까? 617? 맞아요. 710? 네네. 그래서 그때 어떤 분위기였냐면 투자자들, 그때 법인들 막 하려고 막 그 법인 개설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투자 못한다. 깡통법인. 망한다. 이제 이거 설치별 아무것도 못한다 이러면서 그때 한 달 정도가 멘붕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멘붕이 왔죠. 왜 그러냐면 다 그랬죠. 뭐 법인 투자자들도. 네, 그래서 지금 약간 그 느낌이었어요. 네, 그때 그러고 나서 시장은 또 바로 적응을 하면서 9월 달부터 빠르면 8월 달부터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6월 달부터 움직였어요. 그게 지금 나중에 제가 시간이 지나고 데이터를 보니까 와, 이분들 정말 대단하다. 용감하다. 네. 그래서 6월 달, 7월 달부터 움직여서 거래한 것들이 보이잖아요. 저희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게 대책이 나와서 힘들어서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 시점에 그분들은 열심히 달리시면 열심히 주워 모은 거야. 심리가 유축되는 물건들이 나오는 것들을 저하면서 그 위너였죠. 지금 지나와 보면. 그렇죠. 지금 1년 넘게 지나고 보니까 그쵸. 그분들이 승자였어.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시장을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대응한다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듯이 기류 같아요. 물이 흐르는데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썩아, 썩빌, 뭐 생수 이렇게 흘러가잖아. 그러니까 변형돼서 흘러가 버리는데 다시금 물기를 잡아주면 다시금 정상적으로 흐르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잠시 그럴 수 있고 또 시장은 계속 학습을 했기 때문에 또 6.17-710 대책 또 다르게 지금도 조금 쉬어가기도 하지만 또 내부적으로는 계속 또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향을 계속 10일 단위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안 움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뭐 10%, 15% 상승한 단지들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고 안 움직여서 나도 조금 쉬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 이그죠, 그죠? 그래서 네. 제가 지역 분석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오게 되면 지역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위기가 안 좋은 대구를 먼저 한번 볼까요? 지표상에서 그 데이터가 다 나타나거든요. 여기 밑으로 내려오시면 주요 지표라고 있어요. 주요 지표라는 게인데 여기서 주요 지표라면 가장 지표가 한 20개 정도, 20개 이상 되는데 거기서 그 70% 정도의 확률로 중요한 그런 지표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시장 강도, 시세와 거래량과 수요, 입주, 미분양 요 4개가 주요 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켜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구 같은 경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평당 매매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평당 매매 가격이 요거 좀 가격이 하락을 했던 구간이 있었죠. 네. 그래 다시금 올라가서 다시금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다고 있는 게 보이시죠? 네, 그런데 뭐냐 밑으로 내려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인데 이 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2020년 11월에 일어난 거래량이에요.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대략 얼마 정도 거래가 이루어졌냐면 2,951건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때 거래량은 거의 한 3배 가까운 6,165건이 이루어졌죠. 네. 굉장히 많이 거래가 많았죠. 그럼 이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건 시장 물건이 잘 팔린다는 거겠죠. 그럼 가격이 안 올 수가 없잖아요. 귀하니까. 사는 사람 많고 물건은 없고 이러니까 오르는데 대구에 언제부터 거래가 안 되냐면 21년 2월부터 거래가 안 됐어요. 보시는 것처럼 2월부터 거래량이 2,900개가 평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1,600개. 그 다음에 1,900개, 지금 1,600개. 계속 이제 거래량이 평균 이하로 계속 지속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급전직하를 할 수가 있지? 신기하다. 그쵸.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여기 좀 제가 데이터를 땡겨보면 뭐가 있냐면 미래 물량이 보입니다. 미래 물량이 보이는데, 미래 물량이 앞으로 많다라는 거, 이제는 감지한 거예요. 근데 이때 왜 감지를 못했냐? 라고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워낙 그 매정 갭이라고 그러죠. 매매하고 전세 가격이 붙어 있는 구간. 그래서 거의 85%, 거의 90% 정도 육박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달서구의 월배하고 진전 이쪽으로 이제 임장을 갔었거든요. 팀들하고. 역세권의 준신축이었는데 2,000갭인 거예요.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저도 그때 살짝 흔들렸어요. 근데 흔들렸는데 안 산 이유가 물량 보고 못했거든요. 그런데 공부 못하신 분들, 아니 공부 안 하신 분들은 혹해서 했겠죠. 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물량 보고 나중에 출고 찾기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2,000개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실제 이때 이제 투자하신 분들의 대다수가 뭐 실수요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이 물량을 보신 분들, 안 보신 분들, 보신 분들 들어가실 수 있어요. 왜냐면 빨리 내가 출구를 찾겠다라고 하실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 지표다, 그리고 뭐 늦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미래까지도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도 버티시면 충분히 갑니다. 왜냐면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락과 상승을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도 대구도 이때 상승했고 하락했잖아요. 다시 상승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클 속에서 내가 버티면 다시 상승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거래가 안 됐다가 다시금 거래가 다시 뛰고 또 거래 안 됐다가 또 어느 시점 되면 이 구간을 지나면 또 거래가 많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사이클이 존재해서 지금은 미분양, 여기 밑에 미분양이거든요. 미분양도 조금씩 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이게 계속 이렇게 쌓이게 되면 요 시장처럼 과거처럼 쌓이게 되면 시장은 좀 조정을 받게 되지 않겠나. 대구는 먼저 심리적으로 지금 조금 작용을 받는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는 지금 아직 하락은 하진 않았습니다. 물량이 저렇게 많이 남아있으니까 영향이 있긴 하겠네요. 있죠. 있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좀
투자자들이 조금 들어갔었어요. 작년 10월쯤에 11월 좋고 그러면 그분들도 상대적으로 빨리 팔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거잖아요. 특히 신축은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뭐 유지될 건데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구축들이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투자자들이 물건을 산 거나 안 그러면 지금 내가 새 집으로 갈아타신 분들은 기존의 집을 팔고 가셔야 되잖아. 근데 그게 이제 원활하게 순환이 안 되는 그런 시장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지역을 볼 때 네. 지역에서 이렇게 물량이 많았던 구간이 있잖아요. 네. 이 구간에 가격 조정이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계속 물량이 많았었어요. 18, 19, 20, 20.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18년도에 살짝 조정이 있었는데 그 뒤로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은 물량을 이기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대구도 물량을 이기는 지역인지 아닌지 우리가 데이터를 알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한번 볼게요. 지금 과거에 물량이 많았던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이 보면 지금 빨간 선이 적정 수요량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인구 대비 비율로 그 지역에 새로 수요가 얼만큼 필요한지 한 13,277개로 돼 있잖아요. 네. 그게 한 14,000개 정도 되는데 그때 입주 물량이 한 3만 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2배 이상 좀 들어왔죠. 그렇죠. 그러면 이 2배 이상 물량 들어왔을 때 가격이 조정을 받았느냐를 보면 되겠죠. 보게 되면 제가 조금 올려볼게요. 올려보면 요때 물량 많았던 구간 요 가격이 굉장히 얼마냐 891만 원이었어요. 평당 가격이. 그런데 물량이 많이 들어오니까 쭉 가격이 떨어져서 839만 원까지 떨어졌죠. 아, 대구는 물량이 많으면 가격 조정을 좀 받는 지역이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도 요때부터 많아요. 지금 3만 정도인데 지금 요때는 3만 5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3만 5천 정도 되면 지금 그리고 이어가잖아요. 22년도도 많고 23년도도 많고 24년도도 많고 이런 식으로 3년 내리 물량이 이렇게 쌓이면 시장에 영향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좀 받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입지 좋은 뭐 신축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격을 버틸 거고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입지가 떨어지는 아이들부터 외곽부터 이제 가격이 떨어지겠죠.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것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하는데 조금 조정을 받는 기간은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대구를 보시는 분들이 전국구예요. 맞아. 굉장히 관심 많죠. 다 대구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러면 대구는 언제 들어갈까요에 대한 질문 맨날 받으실 것 같은데. 그쵸.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스터디 하는 쪽에서 대구에 관련된 스터디를 좀 했었습니다.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아직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앞으로 미래 물량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22년, 23년 정점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 21년이에요. 한참 미래의 일이지만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건 데이터로 사람들을 학습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언제 내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타이밍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선투자할 수 있을까? 그렇죠. 다 그 생각인 거잖아요. 선진입, 선진입. 네, 그 생각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네. 일단은 미분양을 좀 봐야 돼요. 첫 번째 신호는 저는 미분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미분양이 조금 늘었다가 줄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금 입지가 좋은 곳은 뭐 줍줍이 하시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근데 이 줍줍이 하시는 분들은 조금 자본 여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장이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입지가 지금은 절대 가격은 싸죠. 광역시에 있는 뭐 8사 기준으로 봤을 때 절대 가격은 싸지만 전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전세금이 낮더라도 그거를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좀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시간을 두고 보셔야 되는데 저는 22년 하반기쯤에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거시적으로 보시고 22년 하반기쯤에 이제 미분양이 물고 있는지 계속 줄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의 중심, 입지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들어가야 될 거야. 이거보다는 조금 구분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중심이 1획이 중구지 않습니까? 중구가 땅도 조그만해요. 거의 갈아엎듯이 거기에 물량이 거의 500% 그러니까 한 5배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동구라든지 동구도 물량 많죠. 그래서 수성구 이런 데 다 영향을 미칠 건데 그래서 이 아이들의 영향에서 구축들은 당연히 가격 조정을 받을 건데 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분양권이라든지 쌓이지 않고 좀 팔려나가는 그 시점에 보시면 좀 좋지 않겠나. 그리고 미분양도 지금 계속 느는 타이밍보다는 조금 줄고 있는
그 타이밍에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 그래도 안 늦습니다. 네네. 우리는 또 빨리 들어가고 싶어서. 제가 빨리 이야기하니까 하나 생각나는 지역이 하나 있어요. 거제 요즘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네, 거제를 그래서 거제 선 진입하신 분들은 19년도에 들어갔었거든요. 대답 빠르다. 왜 19년도에 들어갔었냐면 이거는 약간 데이터의 오류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거제 한번 볼까요? 네. 본 김에 거제 같은 경우는 딴 거 볼 거 없이 딱 그 가격하고 미분양만 보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19년도가 언제였냐면 요때죠. 요때 가격 조정을 받았죠. 네. 한번 가격이 눌렸다가 이렇게 쭉 떨어져서 하락을 멈춘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미래 물량을 한번 보는 거죠. 미래 물량이 실질적으로 없다. 없다. 앞으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는 오를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때 관심을 가졌고 거제 수월자이 그 대상이거든요. 걔에 실제로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때 좀 진입하신 분들도 많으셨어요. 이거는 데이터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밑에 보면 요 지금 보라 색깔 있잖아요. 네. 요게 지금 미분양입니다.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맞죠. 네. 그리고 막대기로 안에 막대기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네. 뭐냐면 다 지어졌는데 우리가 분양이라 하면 이제 지을 건데 사세요라고 분양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러고 나서 미분양이 됐어요. 근데 이 애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 완공이 되잖아요. 준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이 안 팔려. 그게 이런 거거든요. 막대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악성 미분양이라고 그래요.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죠. 네. 이거 다 지어졌는데도 집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 미분양 같은 경우는 앞으로 미래 물량, 입주되는 물량하고 같은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소화가 되어야만이 앞으로 물량이 없다라고 봤을 때 가격이 오르는데 얘가 물량이 많으면, 미분양이 많으면 소화하지 못한 말 그대로 내가 먹었는데 배 속에 이만큼 뭐가 있는 거잖아. 먹을 것이 없어도 얘가 지금 소화가 안 되면 배가 안 고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 가야 되는데 발목을 잡는 거예요, 뒤에. 그래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줍줍이 이 미분양들을 많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샀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전세 가율이 좀 낮아요. 한참 상승할 때 전세 가율이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 한 75%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세가율이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 한 67%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방치고는 굉장히 전세가율이 낮은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게 뭐냐면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서 투자자 물건이 많기 때문에 전세가 안 부족한 거예요. 안 부족하니까 이게 전세 가격이 올라와서 전세 가격이 이제 매매가를 쳐야 그게 정상적인 시장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전세가 좀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전세 적체에 의해서 전세 가율이 낮아서 시장이 가는 속도가 느린 거죠. 시장이 전세 물량들이 조금 다 소화를 하게 되면 다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타이밍적인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선 투자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적정한 타이밍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기회비용을 놓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선이 좋다라고 아까 우리가 선 이야기 하다가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적정하게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 하다가 적정한 타이밍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 타이밍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겠다 그냥 일찍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그게 약간 감내할 수 있는 자본을 가지신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이제 마음고생을 하시죠. 왜 안 올라? 무슨 문제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쵸. 네, 그러니까 지금 좀 더 미분양들이 좀 더 감소되고 그리고 전세 가율이 조금 이렇게 빠져서 대략 한 70%가 넘어가는 시점에 보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도 좀 빠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쵸. 지금 데이터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조금 오르긴 했어요. 매매가는 올랐습니다. 네, 오르긴 네,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마 들어가신 분들이 다 잔금을 쳤을 거예요. 전세가 잘 안 나가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인데 우리 투자금을 많이 넣기는 조금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투자금을 좀 작게 들어가는 타이밍을 찾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진짜 여기는 물량이 없네요. 네, 없어요. 없으니까 당연히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시점적으로 지금 전세가율이 좀 더 올라와줘야지 좀 탄력을 받고 가는데 지금은 아직도 미분양이 발목을 조금 잡고 있고 그리고 전세가율이 조금 낮아서 발목을 좀 잡고 있어서 천천히 간다. 시나브로를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거제 같은 도시는 대구나 부산에 비해 좀 작잖아요. 네, 많이 그럼 작죠. 주변 입주 물량 영향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고려해야 되죠. 근데 지금 전체 경남의 물량들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울러서 보더라도 부족하다. 지금 들어갈지요. 물 들어올지요.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적폐니까. 네, 적폐니까. 네, 그럼 좀 그런 상승 시그널? 네, 불이 네, 딱 들어온 지역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지금 거제를 봤기 때문에
거제하고 비슷한 지역에 제가 반면교사를 가질 수 있는 지금 말고요. 지금도 해당될 수 있는 지역에 그 지역하고 또 이렇게 앞으로 봐야 되는 지역 두 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입니다. 제주는 특히 대체 지역이라는 게 없겠죠. 아니 막혀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섬이니까요. 없죠. 네. 근데 이 제주가 아까 우리 거제하고 좀 비슷해요. 보이시나요? 제일 밑에 있는 게 미분양이거든요. 보이시죠? 엄청 낮네요. 네, 엄청났죠. 그래서 제주 같은 경우도 물량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많아서 이 물량 많았던 구간에 가격들을 하락을 했거든요. 제가 뭐를 봤었냐면 2019년 12월쯤에 여러분들 보신지 모르겠는데 시장 강도라고 부동산 지인에만 있는 지표입니다. 네. 그래서 시장 강도를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시장의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파란 색깔, 청록 색깔 선이 시장 강도입니다. 근데 시장 강도가 이렇게 쭉 바닥을 끼고 턴을 하잖아요. 턴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바닥 다지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바닥 다지라고 턴을 했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앞이 텅 비었어요. 텅 비었다는 이야기는 물량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물량이 없어서 텅 비었어. 그래서 와 정말 좋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밑으로 내려오니까 보라 색깔 우리가 미분양이 잔뜩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발목 잡는다 그랬잖아요. 네. 발목 잡는데 이 발목 때문에 이거 지금 가기는 힘이 없을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의 요 미분양들을 하나하나씩 찾아봤어요. 어떤 미분양들인지. 근데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지금 아파트의 데이터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주도에는 특성상 아파트가 그래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아파트라고 미분양의 데이터를 남겼는데 들여다보니까 타운하우스인 경우 있고 나홀로동이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 데이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렇게 한 300세대 그리고 500세대 도는 타운 형태로 되는 아파트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거를 하나하나를 다 짚어보니까 거의 90%가 아니에요. 90%가 미분양이 나홀로동이거나 안 그러면 타운하우스이거나 그런 형태의 물량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에 영향을 미치느냐? 저는 안 미친다라고 본 거죠. 그러면 들어가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미분양 많잖아요. 810개가 남아있는데 이 810개는 아파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데이터를 그냥 허투루 보는 게 아니라 물량이 많네? 그러면 저 물량이 어느 지역에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 주택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아파트에 영향이 있겠다 없겠다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거제랑 제가 제주를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보여드렸는데 시장은 그렇게 간단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분양 같은 경우도 미분양이 어떤 건지를 살펴보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요즘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지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죠. 네네. 그래서 리스트를 찾아서 보게 되면 이거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미분양이 아니구나 판단이 금방 됩니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제주를 일찍 데려갔죠. 이 미분양을 발라내고 그쵸. 발라내고 웃는 거야. 이제 갈 길만 남았다. 거제랑 비슷한데 사실 모양이. 그쵸. 그래서 이게 딱 구분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구분해보면서 거제 같은 경우는 이제 대단지에 미분양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기존의 기축에 영향을 미치겠다 생각이 들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섬인데 섬의 특성상 조그만하게 연립 형태로 안 그러면 타운하우스 개념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파트 시장과 영향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좀 많았던 게 제주시하고 서귀포가 있는데 서귀포가 많은 거예요. 제주시는 실질적으로 이 속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주시 사람들은 서귀포를 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우리는 같은 제주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안 그래요. 그리고 서귀포에서 제주로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1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1시간 이상 걸린다는 것은 수도권에서는 뭐라 그럴까, 1시간 거리가 굉장히 멀지 않게 느껴지잖아요. 기본으로 막 출퇴근하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부산에서는 1시간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어. 그러면 제주 사람들은 1시간 굉장히 먼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이 뭐라 그럴까, 이게 이동 거리에 대한 그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귀포에서 제주도로 오는 거는 정말 마음 먹고 나와야 되는 정도로 거리가 멀어요. 그것도 교통편이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거기 같은 뭐 지하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버스 노선도 잘 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지역이 서귀포예요. 근데 우리는 관광지로 많이 가긴 하지만 그 속에서 생활하시는 분, 우리는 지금 아파트 투자하기 때문에 지역 생활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주시에 계신 분들은 서귀포로는 거의 안 나가요. 그냥 바람 쐬러만 나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거의 서귀포에 있는 미분양들이 좀 많았던 거죠. 나중에는 서귀포 쪽으로 미분양을 또 줍줍이 하신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임장을 제주로 갔었어요. 그래서 영어마을도 가보고, 그 다음에 서귀포 미분양도 가보고, 그러고 나서 무조건 제주시에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지역의 특성이 여기 보면 여기 시장 강도라는 게 오렌지 색깔이 전세입니다.
그리고 청록 색깔이 매매인데 거의 같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실수요자 시장에 의해서 지금 시장이 움직인다라는 건데 지금 이렇게 벌어졌다라는 거 벌어졌죠. 네, 지금 벌어졌다라는 거는 지금 조금 유동자금 좀 들어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물량이 앞으로 계속 부족해요. 그래서 제주시는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서귀포는 안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서귀포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시장은 시차를 두고 움직이거든요. 지금 서귀포는 좀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서귀포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도. 데이터를 잘 발라내야 되겠네요. 이게 똑같은 추세이지만은 네네네. 야, 이 약성 미분양인데 타운하우스 쫙 발라내니까 그쵸. 실질적으로는 별로 네. 없다. 그게 내가 돈이 될 수 있는 정보면 그거는 그 정도 시간을 투자할 공부 해볼 만하지 않아요? 제주도 투자하신 분들 샤프하십니다. 아, 이걸 발라내다니. 네. 혹시 제 발라낸 영상 보신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네네. 그냥 대충 보면 안 됩니다. 대충 보고 공부할 수 있으면 부동산이 그렇게 간단합니까? 이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심리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입주, 그리고 경기, 뭐 유동성, 모든 게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만들어진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서귀포시를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서귀포시 한번 볼까요? 네. 여기가 서귀포시거든요. 근데 아까 지금 제주시보다는 그 가파르기가 훨씬 덜 올랐죠. 그리고 우리가 전고점이라 표현하는데요. 제가 서귀포시가 가장 가격이 비쌀 때가 1,062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얼마 정도냐면 1,138만 정도 돼요. 그럼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최근에 서귀포의 신축, 혁신지구에 신축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가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도 있고 가격이 중간에 많이 떨어졌죠. 요 구간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떨어져서 아직 가격을 회복 못하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거 찾으셔가지고 입지적으로 조금 이렇게 주변 인프라도 있고 옆에 초등학교도 있고 생활 조금 그게 좀 편한 그런 곳에 투자하는 건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서귀포 보실 때 이제 전고점 회복 못한 그런 물건들 찾아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물량이 없어요. 뻥 뚫려 있습니다. 뻥뻥 뚫려 있죠. 나 이런 거 좋아해요. 뻥 뚫려 있는 거. 네네. 제주도 바다처럼 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는 제주시보다는 많이 약하게 많이 안 움직였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매매 전세가 거의 선이 초록 색깔하고 오렌지 색깔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유동성이 많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실거주의 개념이 좀. 네네네, 강한 거죠. 이게 확 벌어지는 시점은 투자자들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신기하죠? 데이터 이런 게 다 녹아져 있다는 게. 이게 다 설명을 해주니까 그쵸? 보이는 게. 네네. 네, 저 이렇게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내가 해석할 능력은 안 되니까 이렇게 들어서 네네. 여기 이런 느낌 안 가봐도 네,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 찍으면 저희가 되게 분석을 하잖아요. 타격 분석을 하는데 거의 30대에서 40대 남자분이 제 영상을 다 봐요. 여자분들은 안 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보통 30대, 40대 이제 직장 다니시면서 이렇게 짬짬이 이제 이런 분석하는 걸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거의 타격꾼 남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투자하려고 네. 적폐분들이 시청하시는 거죠.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뭐냐? 부동산 지인에서 가장 많이 보시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수요 입주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부동산 지인에는 수요 입주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은 유동성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금리도 올라가고 어쨌든 대출 규제도 하다 보니까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다시 수요 입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전에는 물량이 많아도 상승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 지역이 부산이었고 그러는데 세종이었고 그러는데, 근데 그거 이제 시장들이 조금씩 끝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본질적으로 수급의 밸런스에 의해서 지금 시장을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는 수요 입주라고 봅니다. 수요 입주라고 보고, 여기 보시면 수요 입주라고 돼 있죠. 한번 볼게요. 수요 입주에 들어가게 되면 이 데이터가 전국의 막대기가 입주 물량입니다. 네. 입주 물량이고 그 다음에 여기 빨간 선이 적정 수요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국에 물량이 17년, 18년, 19년, 20년 굉장히 물량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21년도부터는 오히려 물량이 어때 보여요? 작습니다. 가대 구간을 지나와서 지금 가소 구간을 접어든다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대 구간 17, 18, 19, 20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 기간에 가격이 안 올랐느냐? 안 올랐습니까? 아니죠. 엄청 많이 올랐죠. 엄청 많이 물량이 많은데도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향후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부족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국시적으로는 물량이 많은 지역도 있고 좀 적은 지역도 있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물량이 부족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24년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직 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는 이 물량을 봅니다. 물량을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원하시는 지역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죠. 하나하나. 부동산 지인 사이트는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나 들어와서 보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분양입니다. 미분양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전반적으로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이것도 추이가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계속 물량이 쌓아서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계속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분양이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를 통해서 줄고 있다 그러면 이제 상승으로 움직이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고, 계속 점진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면 당분간 좀 어렵겠구나라고 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저는 수급이라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미분양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약간 미시적으로는 저는 거래량이라고 봅니다. 여기 지금 켜게 되면 첫 번째 매매 거래량인데 하나만 켜볼게요. 매매 거래량 보게 되면 2009년도부터 제가 거래량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구간에 지금 거래가 많이 좀 열렸잖아요. 네. 평균 이상이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19년도부터 지금 제가 묵장이었다는 난리 났던 거래량을 봐도 우리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거래량이 언제까지 많았었냐면 21년 1월 때까지 많았어요. 그래서 거래량만 보더라도 시장이 살아있구나, 죽어있구나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미시적으로는 저는 거래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선행지표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움직이지 않았던 시장 같은 경우에 거래량들이 한 서너 달 이렇게 계속 이제 평균 이상으로 이렇게 평균 이하 있었던 구간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거래량이 조금씩 회복하는 거잖아요. 회복하면서 다시 이렇게 평균보다 이렇게 튀어오르는 이 구간들은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1월부터 평균 수준으로 갖고 딱 지금 보시면 9월달 보이시나요? 네. 지금 조금 키워보면 9월달부터 8월달부터죠. 정확하게는 9월달부터 확 거래량이 줄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거래량이 시장 분위기를 확 판단할 수 있다. 지금 시점. 그리고 물량 같은 경우는 미래에 오를 건지 안 오를 건지 아까 대고 봤죠. 미래 물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들어가는 거는 불빛 보고 날아가는 나방아 같은 거겠죠. 그렇듯이 조금 미래 물량을 보면서 좀 이렇게 좀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투자는 내가 지금 사고 바로 파는 게 아니잖아요. 법인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그 사고 2년, 3년 정도 후에 매도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멀리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수요 입주, 미분양, 거래량 이게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부가 조금 더 되면 시장 강도도 보면 좋죠. 시장 강도로는 제가 시장의 사이클 상승과 하락을 구분할 수 있는 언제부터 상승했어? 언제부터 하락했어? 이거를 숫자로 딱 알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공부가 되시면 보실 수 있고, 불인이다 그러시면 기본적으로 수요, 입주, 미분양, 거래량 이 세 개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아까 앞으로 우리 그러니까 내년에 오를 지역 하나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저기 서귀포 얘기했는데 하나 더 볼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전북을 보고 있는데요. 전북 익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뭐를 껐냐면 이거 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평당 가격이에요. 네. 그리고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시장 강도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장 강도가 영선이 시장에서는 상승 시장입니다. 그러면 익산 같은 경우는 요 구간부터 요 구간까지는 상승 시장이었어요. 그리고 2019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는 하락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시장 강도로 우리가 사이클 상승 시장, 하락 시장을 정확하게 짚을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어디에도 없어요. 부동산 지인에만 있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부동산 지인에 들어와서 시장 사이클을 보면서 시장이 지금 상승하고 있구나, 안 하고 있구나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익산 같은 경우에 고개를 들었죠. 네. 고개를 들었는데 요 속에서도 우리가 아파트 안에는 새 아파트도 있고 헌 아파트도 있고 막 여기 섞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구분해서 보게 되면 지금 어느 아파트가 좀 이렇게 더 강하게 움직이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나머지 연차는 꺼버릴게요.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장 강도가 영성 돌아서는 시점에 매매 전세를 보게 되면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초록 색깔은 신축이에요. 그리고 파란 색깔은 5년에서 10년 차예요. 그런데 이 시장은 지금 5년에서 10년 차고 훨씬 더 힘이 이렇게 우상향에 있죠. 우상향에 있다는 이야기는 입지적으로 5년에서 10년 차가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안 봐도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5년에서 10년 차, 그리고 신축들은 지금 이제 고개를 살짝 들어서 지금 움직이죠. 근데 많이 안 움직였어요. 많이 안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 시장 같은 경우는 다른 시장에 비해서는 좀 덜 움직였다. 그러면 제가 10년에 15년 차 한번 켜볼게요. 다른 거는 꺼버리고 여러분들 잘 안 보실 수 있을 거니까.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시장 강도 영선에서 조금 움직였다가 지금 살짝 힘 빠지고는 있는데 지금 그래도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안 해서 알기 때문에 한 48 정도 되면 이제 시장을 움직인다. 특히 여기 전세가 좀 올라와줘야 돼.
전세가 좀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익산 같은 경우도 저도 계속 타이밍을 보는 게 선투자에 대해서도 타이밍을 제가 찾아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군산하고 그다음에 그 전주하고 연결 중간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전세가 조금 많아요. 군산 같은 투자자들이 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그 전세 물량이 많으면 당연히 전세 가격이 아직 못 움직이겠죠. 그럼 이 물량들이 빠져주고 전세가 귀해지면 이 전세가 올라가게 되면 움직이기 때문에 저도 계속 전세 움직임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 모니터링을 하면서 전세가 좀 더 움직여주면 기회가 올 수 있겠구나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강도로 우리가 상승 시장, 하락 시장을 이렇게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확연히 부산은 확 보입니다. 한번 볼까요? 좀 화끈한 지역은 그 지역의 성격도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부산 화끈하죠? 네, 화끈하죠. 네, 올라갈 때 확 올라가요. 네, 맞아요. 굉장히 화끈합니다. 이게 부산인데요. 부산 같은 경우는 이때부터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밑에 보면 물량이 빨간 막대기보다 이렇게 면이 올라와 있죠. 물량이 많았었어요. 그런데도 상승을 했죠. 이래 쭉 상승을 하고 이때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18년 1월 물량 많으니까 이렇게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19년 12월부터 급등장이 시작한 거죠. 보이시죠? 이렇게 파란색, 초록색깔 선이 이렇게 쫙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속도를 줄인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강도가 지금 223이에요. 223이라는 것은 속도를 우리가 앞토반에서 385km를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속도를 지금 줄여가지고 지금은 얼마 정도는 207km 정도. 그래도 살아있네. 살아있죠. 그래서 저도 놀란 게 우리가 기재지역 풀리고 나서 상승을 하고 굉장히 유동성에 민감한 도시거든요. 부산이 유동성에 민감한 도시인데 유동성이 딱 풀리고 나서 주재지역이 해제가 되고 빵 올라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올해 좀 많이 상승을 했고 다시금 작년 12, 17 되지 다시금 묶었잖아요. 그래서 조정을 많이 받을 거라 생각했어요. 어떤 시장 분위기가 생기냐면 앞에 많이 상승한 지역들을 빼고 덜 상승한 아이들이 키 맞추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가는구나. 그래서 대표적인 영도구. 영도구가 오션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도구 엄청 오래 날아갔거든요. 영도구, 기장군. 이런 지역들이 엄청 많이 상승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한 아이들 빼고 키 맞추기 하듯이 이렇게 상승을 했다. 그래서 걔들이 가격을 많이 끌어올려가지고 지금 계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속도를 조금 줄이긴 했지만. 천안. 네네네. 어떻게 좀 보시는지. 천안 하니까 생각나는데요. 네. 제가 최근에 천안을 물건을 매도를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요. 왜냐면 저도 좀 선 투자를 하는 상태고 저는 판단하는 건 다른데 갈 곳이 있는 거죠. 갈 곳이 있는 거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천안 같은 경우는 제 물건을 사주신 분이 투자자가 아니었어요. 실수요자였어요. 실수요자분이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광양에서 오셨어요. 이사를요? 네, 그래서 광양에서 여기까지는 오셨습니까 하니까 이제 그분 같은 경우 이제 거의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광양에서 퇴직을 하고 이제 천안에다가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광양의 아파트 가격이 쌀까요 비쌀까요? 싸죠. 싸지 않겠습니까? 네, 싸죠. 그런데 이분의 자본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학교를 서울에 다닌대요. 그럼 수도권을 가려고 수도권을 들여다봤겠죠. 근데 수도권은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가장 근접돼 있으면서 가장 가격이 싼 지역이 어디냐 보니까 천안인 거예요. 최대한 이렇게 북진을 하신 거네요. 그쵸. 네,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천안에서 그러면 서울로 왔다 갔다 하시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안 멀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 정도 걸리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광양보다는 그래서 저는 천안을 뭐냐면 지금 이제 수도권의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때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동두천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수도권의 외곽들 여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런 아이들도 많이 상승한 것 자체가 가격 전세 매매가 너무 많이 상승하다 이렇게 퍼져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수요들이 저는 충남까지도 오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산의 당정 쪽에 물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없어요.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계속 그 추이를 모니터링을 해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천안 같은 경우도 원래는 아산의 물량이 많으면 이게 조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조정 안 받죠. 계속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산의 입주 물량을 하게 되면
구축은 조금은 이제 거래가 안 되고 안 그러면 전세 가격은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도 한 중축 정도 됐었거든요. 중축 정도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매도를 하고 가격은 조금 올랐었어요. 오르긴 했지만 좀 더 빨리 이렇게 좀 조정받기 전에 나와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금 이제 갈아타기, 그러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갈아타기를 좀 지금 준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중축, 구축이다 그러면 지금 출구 전략을 좀 찾으셔야 되고, 신축이다 그러면 좀 더 버티셔도 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기존에 있는 충남 수요로만 이제 채워지지 않을 거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천안과 아산 같은 경우 외부 수요에서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입지에 있다라고 봅니다. 천안에서 많이 나가는 지역이 아산이죠. 아산 보이죠? 한 2만 1,000명 정도가 나가고요. 두 번째가 평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역이 뭐라 그럴까 딱 제한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교통망이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천안에서도 아산으로 평택으로 많이 나가고요. 그리고 천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지금 아산에서도 들어오고 평택에서도 들어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가장 많이 나가는 곳이 보니까 평택인 거죠. 평택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평택 가격이 많이 오르면 평택 사람들이 아산에 가격 싼 아산, 천안을 다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계속 시장은 키 맞추기 하듯이 이렇게 올라가면 다시 위에 올라가 다시 이런 식으로 계속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산에 입주 아직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입주를 하게 되면 이제 아산에 있는 전세 가격이 싸다. 그러면 평택이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평택 사람들이 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보면 데이터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오고 가는 거를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택 사람들이 이제 아산으로 들어오고, 또 아산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면 또 천안으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가격은 키 맞춥니다. 서로 영향을 미치는 대체 지역을 찾을 때도 이렇게 전출입을 통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나가고 들어오고 이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좀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 제가 제주 자꾸 얘기하는데, 제주는 지금 제주 미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제주에는 좀 특징적인 게 좀 있어가지고 제주에 이사가 나가고 들어오는 거에 관련돼서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오렌지 색깔이 전입이에요. 들어온다라는 거죠. 나가는 게 파란 색깔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산처럼 뾰족뾰족 솟은 구간들이 보이시나요? 네. 이 구간들이 약간 규칙적으로. 네, 규칙적으로 그렇죠. 그게 언제냐면 딱 2월 달이에요. 3월 달이고 2월 달 이런 식으로 2, 3월 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 이게 흐트러지긴 했는데, 그래도 그 자체적으로는 2, 3월 달에 이사를 해요. 1년 중에. 보통 도심 같은 경우는 3월달, 10월달 이런 식으로 지금 두 개 봄, 가을 시즌 얘기하는데, 제주도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매매나 아니면 전세를 넣을 때 3월달에 꼭 기점을 만들어주시고, 지금부터 움직이셔야 되겠죠. 그게 좋은 게 신구간이라는 풍습이 있어요. 제주도는 섬이다 보니까 이제 약간 미신을 좀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사를 할 때 육지에 사는 이제 신이 있을 거고 하늘에 있는 신이 있을 거잖아요. 이 신이 서로 이렇게 교체하는 그 시점이 2월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이제 손이 없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 그런 날 없는 날 따지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 신구간, 그러니까 밑에 있는 육지에 있는 신과 위에 있는 신들이 이제 서로 교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을 못 갖는 거지. 신도 바쁘니까. 그래서 그 기간에 이사를 한다 해서 신구간이라서 그 구간 이사를 많이 해요. 이런 내용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이게 보고 놀랬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신구간이라는 풍습이 있더라고요. 이 데이터에는 그냥 없고요. 뭔가가 이렇게 현상에 대한 부분들을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알려고 한다면 그거에서 여러분들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또 궁금한 지역이 청주입니다. 청주요. 네. 청주 전 개인적으로 잘 봐요. 좋게 봅니다. 좋게 보는데, 왜냐면 약간 중심에 있기도 하잖아요.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고, 그런데 살짝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진짜 거의 투자자의 성지처럼. 데이터상에서도 나타나는 게 전국에서 외지인 투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1등이 어디게요? 세종입니다. 세종? 네. 작년에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을 찾아라 그러면 세종이었어요. 그쵸?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거의 10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게 다 투자자들이 위해서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전국에서, 그러니까 올 데이터 기준으로 올 4월 달에서 9월 달 정도 데이터로 제가 집계를 해보니까 외지인 비율이 가장 높은 데가 세종이고 2등이 충북입니다. 네, 충북의 우리 대표가 어디입니까? 청주죠. 네, 그래서 아까 성지라고 표현하듯이 시점적으로 한 시점에 몰려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공급자잖아요.
공급자들니까 이분들이 출구를 찾을 때도 비슷한 시기에 출구를 찾는다라는 거죠. 서로 빠져나오려는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 각자 도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가셨다가 같이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2년 후에 무조건 출구 찾겠다 생각하지 말고 한 1년 6개월 정도 되면 출구 찾으십시오. 그래서 각자 도생을 하셔야 되는 게 한 번 들어가면 같은 시기에 쭉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쭉 같이 넣는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데이터상에서도 그래 넣는지. 흥덕구 안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상단구 쪽으로 많이 움직이긴 하는데 한번 볼게요. 수급은 안 보도 뭐 당연히 부족하죠. 그러니까 수급은 안 볼게. 보시는 것처럼 이 거래량이 2009년도부터 평균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제가 안 좋았어요. 네, 시장 강도 0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이 15년부터 지금 언제까지였냐면 2020년 1월 때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그때는 하락시장이라는 거죠. 하락시장이었는데 이 상승시장 하면서 이제 거래가 이렇게 튀면서 이 거래량도 지금 역대급으로 거래 많이 된 게 보이시죠? 네. 눈에 확 보이시죠? 이게 이렇듯이 거래가 많이 됐고 그러면서 이 가파르기 곡선이 우리 과거 이 곡선하고 다르게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올라갔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전세가 받쳐져요. 시장에서. 그래서 전세가 받쳐져서 굉장히 거래 많이 들어갔는데 이 거래 많이 들어갔던 구간 있죠. 2020년 5월. 예를 들면 2020년 11월 요때 투자자들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출구들이 비슷하게 22년 5월 뭐 22년 11월 될 거잖아요. 그럼 그 전에 여러분들은 파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좀 매도 전략을 좀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본 김에 거래량도 수입시도 한번 볼까요? 물량도 지금 흥덕구는 조금 있어요. 지금 청원구하고 서원구는 별로 없는데 지금 보시면 2023년 6월이잖아요. 그러면 2023년 6월이면 아까 작년에 들어가신 분들이 이 6월에 맞물려 있었잖아요. 그럼 입주 물량까지 맞물려 있죠. 그럼 조정을 받겠죠. 그래서 대략 지금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하반기에 출구를 찾으시거나 안 그러면 아예 지나서 출구를 찾으시거나 이렇게 좀 찾으시면 좀 그나마 좀 조정되는 걸 좀 피할 수 있지 않겠나. 그 뒤로 물량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도 중요하지만 매도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팔려고 해놨는데 잘 안 팔리게 되면 계속 가격을 또 낮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2023년 6월을 피해서 매도를 하면 좋지 않겠나라 생각이 듭니다. 흥덕구 기준으로? 네네네. 네. 나머지 서원구 그 다음에 상당구는 여러분들 부동산 지인에 들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종은 지금 분위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좋죠. 네, 영원한 하락은 없지 않습니까 또? 그렇죠. 그렇죠. 네, 언제까지 또 하락이 하게 될지. 분석을 해보니까 세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세 수요가 좀 감소했어요. 근데 작년에 세종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전세가 많이 상승을 했어요. 전국에서 전세 가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 세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세가 계속 이렇게 받쳐주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매매까지 계속 이렇게 그 비율을 유지하면서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거의 한 10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그 세종의 전세 수요가 그 수요의 속성을 들여다보면 대전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전 사람들이 많았는데 특히 유성구 쪽이라든지 이쪽이 많았는데 지금은 가격이 너무 많이 작년에 오르다 보니까 그 수요들이 굳이 세종에 갈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가격이 싸서 갔는데. 근데 지금은 많이 올랐고 그래서 다시금 대전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대전 유성구에 지금 물량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수요 자체가 좀 줄어들어서 그게 빠짐으로써 지금 전세 가격이 지금 떨어지다 보니까 그게 매매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지금 유성구 입주 물량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조정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반등 시기, 우리가 좀 더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보시면 전세 가율,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부터는 조금 턴을 할 수가 있다. 근데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세종은 딴 거 없이 그냥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그것만 모니터링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코멘트를 붙이자면 제가 대전 출신. 맞다. 유성구에 제가 살아봐서 네네. 이 유성 IC로 이렇게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연동이 돼 있어요. 네, 가까워요. 보니까 네, 한 30분. 그러니까 세종은 세종 플러스 유성구 이렇게 좀 같이 봐야 되는 곳이다 맞아요. 보니까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거의 같이 생활권이 같죠. 네, 같이 이렇게 좀 그 물량을 좀 봐야 되는데 아직 그 도안 쪽에 좀 있어요. 네네. 아직 들어올 그게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거 전세가 좀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맞아요. 하시면 되지 않을까. 우리 한번까지 대치 지역 하면 아까 그 입주 물량 플러스 들어가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거 대전이랑 세종을 한번 묶어서 보겠습니다. 세종 플러스 하고요. 그 다음에 대전 가까이 유성구를 한번 플러스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물량이 나오죠. 네. 그래서 보면 21년도에 지금 세종 물량 좀 있죠. 그 다음에 22년도는 유성구가 좀 있죠. 네, 그래서 요때 물량이 조금 21년, 22년 있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어차피 이 많은 구간들을 지나왔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좀 많이 빠져서 이제 그거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논다 그러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세종도 전국구로 사랑받는 그쵸. 도시라서.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비율이 높은 지역이 세종입니다. 또 유동성이 많으신 분. 저는 은감생시 19년도에 뭐 선대출 끼도 많죠. 지인쌤도 시전 투자자이시기 때문에 네네. 지금도 임장을 다니시고 뭐 스타트업도 하고 계시고 뭐 여러 가지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본업은 투자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본업은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사석에서도 저도 여쭤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투자를 하고 계시는지 네. 이게 좀 궁금해서 뭐 아파트를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뭐 경매 베이스도 하시고 아파트도 하시고 하실 것 같긴 한데 네. 어떤 투자 스타일로 좀 하세요? 제가 이제 부동산 지인을 만들기 전까지는 이제 법정지상권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 투자를 거의 대부분 그 투자를 했었습니다. 제가 뭐 대한민국의 법정지상권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부산이 이게 전쟁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뚜껑이라 얘기하죠. 네. 뚜껑이 엄청 많아요. 전국에 제일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뚜껑을 엄청 많이 받았고, 그런데 이제 그 뚜껑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경매에서 권리의 하자죠. 네, 권리의 하자가 있다 보니까 물건 가격이 지금은 법정지상권도 가격이 굉장히 높게 낙찰이 돼요. 제가 당시 낙찰 받을 때는 이게 저감을 30% 해요. 한 평에 예를 들면 1억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30% 저감을 해서 한 7천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한 2번 유찰을 하기 때문에 거의 절반 가격을 낙찰을 받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권리의 하자를 치유하면서 원 가격을 회복을 하는 형태로 이제 매도를 하는 흐름 투자가 아니죠. 온전히 본질적인 가치를 내가 싸게 사서 그걸로 이제 채워나가는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지인을 만들면서 흐름 투자에 대한 이제 개념을 이제 탑재를 하면서 이게 경매랑 흐름 투자를 같이 접목을 하니까 이게 정말 재밌어요. 어떤 식으로 전공을 시키세요? 최근에 제가 이제 올해 낙찰받은 물건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경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저감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물건 같은 게 창원 물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원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분위로 보면 5분위, 4분위, 3분위, 2분위, 1분위가 있는데 1분위라는 것은 그 지역의 평당 가격 가장 하위 20%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 창원 같은 경우는 하위 20%, 1분위 지역은 안 움직였습니다. 안 움직여서 그 아파트 단지에 경매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뭐 공식 이런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얼마나 낙찰을 받았냐면 7,800에 낙찰을 받았어요. 7,800에 낙찰을 받았는데 그 물건을 전세를 얼마나 했냐면 9,500에 전세를 냈어요. 수리비용은 1,000만 원 들었죠. 1,000만 원 들었지만 그래도 풀피입니다. 네, 돈이 남았죠. 근데 그런 물건이 많냐?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전세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 많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좀 꼼꼼히 예를 들면 흐름을 봐야 되겠죠. 그래, 왜냐면 창원은 앞으로 계속 좀 더 오를 거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좀 못 나뉜 거죠. 왜냐면 제가 1분위 지역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래도 앞에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공원도 있고, 그리고 옆에 직장도 있고, 굉장히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약간 조금 빠져 있다라는 것 뿐인데, 그런 지역에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다 그러면 전세가 9,500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수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메리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요가 받쳐주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인테리어 공사 끝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공사 끝나면 1억 더 받겠는데 저도 그냥 욕심을 버려야지 싶어서 이제 바로 이제 공사 중에 계약서를 작성을 했거든요. 네, 그렇듯이 지금은 전세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는 것들 굉장히 많아요. 일반 물건이었습니까? 아니요, 경매 물건. 아니, 그러니까 권리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경매를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매 절차만 조금 알게 되면 그냥 일반 매매랑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기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문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좀 이렇게 버리시고 좀 접근해 보시면 내가 뭐 법정지상권이라든 유치권이라든 이런 거 다 알고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파트만 알겠다 그러면 기본적인 절차만 보시면 되고 요즘 뭐 그런 또 유료 사이트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문제가 있겠다 싶으면 전화해서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인수권리가 있다, 뭐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 있는 거 안 하시면 돼요. 문제 있는 물건은 물건 중에 한 5%도 안 돼요. 그리고 95%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내가 특히 지금 갭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건데 갭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차트로 흐름 투자, 앞으로 어디가 오를 거고, 앞으로 어디가 물량이 부족할 거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러면, 그리고 지금 가격이 시장에 보니까 전세도 하나도 없어. 그런데 전세 가격으로 뭐 이 정도 넣을 수가 있겠어. 그러면 내가 전세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들을 찾아보시면 지금도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아니, 뉴스에서 보는 거는 낙찰가율 여전히 고공행진 뭐 이런 기사만 보다가 네네네. 갑자기 이 얘기 들으니까 풀피 얘기 들으니까 쏠긴 한데. 이건 뭐냐면 사람들은 늘 그래요. 관심 있는 지역만 봐요.
관심 있는 단지만 봐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약간 열애가 돼 있는 서울 거예요. 뭐 이런 데. 그쵸. 네, 그렇듯이 제가 이제 그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그러거든요. 이제 물건들을 가끔 진쌤 이 물건 어때요? 막 이런 물어봐요. 근데 내가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누가 봐도 알만한 단지 같은 경우는 하지 마라 그래요. 왜냐면 누가 봐도 좋은 물건들은 실질적으로 높게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언론에 놓은 내용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속에서 이제 못난이라고 표현하기는 못하지만 좀 외면받지만 그 시장에서는 또 외면받지 않는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 물건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은 그 아파트 단지 이름 처음 들어봤어. 그렇지만 실수요자들한테는 전세가 잘 나가는 물건이야. 그런 거는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물건 찾으셔야지, 뭐, 예를 들면, 누가 들어봐도 알만한 그런 물건. 반포자이. 뭐, 그런 건 당연히 그렇죠. 그런 것은 당연히 낙찰가율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산에 해운대 우동이라면 부산 대장 그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경남마리나 아시죠? 경남마리나가 올해 3월에 신고가 17억을 찍었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 물건이 경매로 나왔었어요. 그게 얼마에 낙찰되냐면 13억 안 되게 낙찰됐어요. 뭐지? 뭐 권리관계가 복잡한가?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 일반. 깨끗했어요. 예, 그리고 앞에 바로 연구조망 있는 그런 물건이었는데 그렇게 낙찰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제 유동성에 의한 그런 대출 규제에 대한 조정을 좀 받는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제 그런 물건 같은 경우도 지금 내 집 마련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꽤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매와 흐름 투자를 접목하면 날개를 답니다. 네. 부동산 지인 빅데이터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가 전세가율을 알 수가 있어요. 지역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면 전세율이라고 되어 있죠. 전세율을 선택하게 되면 지역의 전세율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세율이 높다라는 것은 지금 충북이 75%, 그리고 경북 77%, 그리고 전북 76%, 충남 76%, 전세가율이 높은 이게 특강도 기준으로 70%가 넘는다는 것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80%, 90% 지역과 단지가 있죠. 예, 그러면 그 매매하고 전세가 거의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붙어 있다라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좋은 거를 골라내야 되겠죠. 지역에 예를 들면 실수요자가 탄탄해서 애들 학교도 보낼 수 있고 학원가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실질적으로 이제 직장도 있고 이런 곳을 찾으신다 하면 보통은 우리가 경매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낙찰될 때 보통 한 85%, 90% 이렇게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시세보다는 우리가 낙찰 받아서 우리가 물건을 전세를 놓거나 매매하기 기간까지도 한 3, 4개월이 걸려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도 지금 시장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가격이 오르는겠죠. 오른 상태고 그리고 내가 시세보다도 대략 한 15%, 20% 싸게 사기 때문에 전세 가격, 전세가율이 거의 80%라 그러면 무비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전세가율이 좀 높은 지역에 지금은 이제 분위로 따지게 되면 2분위, 1분위 이런 형태의 좀 이렇게 택지 형태로 조금 실수요자가 탄탄한 그런 지역에 경매가 나온다. 그러면 부동산 지인에 들어와서 시세를 보세요. 그리고 매물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신다. 그러면 이 매물인데 그럼 내가 이 정도 입찰 가격이 적정이 있구나. 그럼 내가 전세 가격이 예를 들면 물건이 1억 5천이 나와 있어. 그런데 시장에 가니까 전세가 1억 4천이야. 근데 전세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1억 5천 받아도 돼요. 왜 그러냐면 1억 5천 물건이 팔려버리면 전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수리를 해놓고 이 물건을 내는 시차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1억 5천에서 1억 6천까지도 전세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피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율로 그 지역에 우리가 앞으로 미래 물량이 부족하고 이런 지역을 찾아서 무피 투자 가능합니다.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과 네. 사실 뭐 내년뿐만이 아니라 계속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그렇죠. 네, 좀 어떻게 시장을 보고 계신지. 저도 투자를 해야 되죠. 저도 투자해야 되고 그래서 같은 고민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시장은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이 다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 방향성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속에서 대응책을 찾아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이제 데이터를 계속 보면서 어떤 느낌이 있냐면 제가 급등장했던 19년, 20년, 21년도에 그러니까 19년, 20년도에 플레이했던 투자자들과 지금 21년도에 플레이하는 투자자들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 19년도, 20년도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뜨거운 그 감이 아직도 가슴 속에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지금 이 시장을 보면 너무 차갑게 느껴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 주변에도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보다는 매도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뭐 보도자료에도 뭐 똘똘한 한 채 새긴 부분이 저도 정보서 이번에 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듯이 특히 법인 정보세 같은 게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줄여나가는 작업들을 할 거고 그 속에서 괜찮은 것들 기준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재개발, 재건축
건축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 막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경험치가 좀 약하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전세가율이 좀 높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 물량이 부족한 그런 지역에 실수요자가 좀 받쳐주는 그런 지역 쪽으로 좀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 들고 지금은 이제 분양권 시장 있잖아요. 이게 지금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지방에 있는 분양권,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새 아파트 될, 이건 전체적으로 가소 구간에 접어든다라고 아까 데이터상에서도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련된 카테고리 쪽으로, 우리 기존에는 기축들이 많이 갔거든요. 신축들 많이 갔고, 그리고 입지 좋은 아이들 많이 갔고 이랬는데, 거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새거 될 자리에 재개발, 재건축, 지금도 가칭 바람 많이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심화될 거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지방 쪽 바람들이 좀 더 세게 불지 않겠나. 가장 거래량이 많은 그 단지들을 우리가 필터링을 해보면 분양권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분양권, 그 다음에 다른 뭐 지방 쪽에 충북에 있는 분양권, 이런 쪽에 분양 가격이 거의 4억대잖아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막 1, 2천 원이면 한 5천만 원, 2만 6, 7천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쪽으로 지금 계속 이어갈 거라 좀 생각이 듭니다. 오를 만큼 올라서 사실 좀 하락에 대한 걱정 이런 거 있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아, 있죠. 그런 분들을 네. 위한 좀 조언을 해주신다는 거.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겠죠. 2021년도부터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무리해서 투자를 안 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리한 투자보다는 이제 본인이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버티는 형태로 가셔야 되고, 만약에 역전세 난다 그러면 그 역전세 나는 그만 조금 버티시면, 조금 한숨 쉬시면 또 상승세로 돌았으니까 지금 버티셔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무리한 투자보다는 자기 가용한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은 투자금을 많이 넣기보다는 좀 시장을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좀 작게 들어가면서 유지할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게, 왜냐면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시장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간 떨어지죠. 재미도 없고. 바로 떨어집니다. 맞아. 네. 톡에서 얘기해도 내 이야기 안 갖고. 뭐라는 거지? 딴 이야기 갖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어가려면 이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잃지 않는 투자할 수 있는 이제 전세가율이 높고, 그리고 미래 물량 부족하고, 미분양도 없고, 이런 지역들을 찾아가시면, 지금도 아직 그런 지역 많아요. 내 집 마련 고민하시는 분들. 근데 지인쌤도 솔직히 작년에 내 집 마련 갖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요? 지금 저도 얹혀 산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원래 전세 살았어요. 그래서 갱신청구권 쓰신 데서 집을 나와야 됐어요. 나와야 되는데, 그럼 저도 집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아마 투자자 하신 분들은 같이 공감을 할 건데, 깔고 앉아 있는 게 아까워요. 굉장히 싫죠. 그걸 왜 내가 깔고 있어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전월세를 살거나 전세를 사시는데,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세가 이제 만기가 돼서 이제 가야 되는 데라 생각해서 내가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나? 안 그러면 지금 다시금 뭐 전월세를 갈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 속에서 부산도 많이 급등을 했었잖아요. 작년이 제가 하반기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하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지금 이제 미래 가치가 있는 재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는 단독주택으로 갈까? 입지가 괜찮은? 안 그러면 분양권을 갈까? 안 그러면 기축은 너무 많이 올라서니까 들어오는 기축이 뭘까?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를 찾았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워낙 재개발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재개발이 될 만한 지역 같은 경우는 평당 가격이 다 수렴돼 있어요. 그래서 비싸요. 보통 뭐 주택가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500 정도 되니까 늦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분양권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프리미엄 들 붙어 있는 분양권으로 했고, 이제 내년에 또 입주를 앞두고 있고, 그러면 공비기가 있잖아요. 네, 공비기가 있어가지고 마침 이제 저랑 이제 같은 고민하는 이제 제자가 있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지금 전세 살고 있어요. 전세 살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합 구역 지정을 했어요. 구역 지정한 그곳에 이제 제가 물건을 요거 괜찮다라고 사라고 해가지고 그 친구가 샀는데 단독주택이야. 근데 비어있어. 그래서 나 좀 더 살면 안 될까? 이래가지고 지금 거기 얹혀 있습니다. 얹혀 있고, 그래서 저도 내년 입주 앞두고 있으면 이제 그걸로 한 6, 7개월 이제 그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친구도 아직 내 집 마련을 못했어요. 왜냐면 구역 지정되는 거 같은 게 투자잖아요. 이 친구가 좀 거기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뭐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소스 주는 게 뭐냐면, 이 친구가 지금 그 사직 쌍용에 살고 있거든요, 전세를. 그럼 아이들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범위를 못 벗어나요. 그래서 그 근처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동네아를 봐라. 동네아가 지금 SK하고 물량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물량들이 많이 나와서 가격이
급한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계속 시세 트래킹을 하고 거기를 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안 그래도 몇 개의 물건을 보고 이거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더 있어도 된다. 그래서 조금 더 시세 트래킹을 해가지고 지금 중개사님 뭐라고 얘기냐면 너가 본 중개사 말고 그 속에서 이제 네이버 상에서 매물을 많이 갖고 있는 중개사 한 두세 명을 더 선택을 해라. 그분들한테 내가 살 거라는 의사표명을 정확하게 하고 거기서 가장 좋은 물건을 뽑아서 달래가지고 물건들을 쫙 봐라. 보아가지고 한 달 정도를 계속 시세 트래킹을 해서 봐라라고 했는데 지금 원래 이 친구들이 한 12억 주고 살려고 했어요. 그 물건을 팔사를. 근데 지금은 좀 청소 안정으로 9억 5천까지 찍은 게 있더라고요. 네, 그렇듯이 지금 이제 10억 원짜리 물건 알랄 기준으로 10억 원짜리는 괜찮다라고 해서 지금 계속 시세 트래킹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성급하게 마음 먹기보다는 지금은 시장에 정보가 많아요. 여러분들 보시려고 하면. 이렇듯이 다 강명을 예를 들면 미래 가치가 있는 제재 쪽으로 보실 건지 안 그러면 이제 분양권을 볼 것인 건지 안 그러면 아직 들어오른 기축을 볼 것인지를 찾으셔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선택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거를 보는 것 자체도 공부가 되고 그러고 나서 그때 선택을 못했다. 그러면 그 지나고 나서 내가 그때 선택을 했어야 되네. 그것도 공부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냥 막연히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그냥 인기보다는 내가 그 공부를 한 데서 더 들어가서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때 판단을 못 하셔도 저는 공부라고 생각해요. 판단하셔도 되고 그런 형태로 이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나의 사고라든지 나의 지식을 늘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무조건 사라 안 사라 뭐 이거보다도 네네네. 그 상황에 맞게끔 그렇죠. 다 다르잖아요. 네. 네. 특히 지금 유튜브 전문가분들께서 너무 하락을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고 상승을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불인이라든지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근데 그 혼란스러운데 그분들이 수도권만 바라보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지방만 바라보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범위의 금액도 다 다르고 그리고 내가 주택이 없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주택이 실질적으로 많을 수도 있고 그 다 지금 상황이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그걸 판단해야 되는 힘을 기르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를 보는 거는 공부잖아요. 그죠? 공부인데 보는 것도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흘려버리시면 안 돼요. 지금은 정보의 홍수입니다. 정보의 홍수인데 그 정보가 내 몸으로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책을 보든 안 그러면 이런 영상을 보든 하나를 여러분들이 내 몸으로 흡수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내게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전문가 거지 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 그러면 부동산 지인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플랫폼 사이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지인의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 흐름을 제가 매번 한 달에 3번 부동산 지인 공지사항에 올려드립니다. 1일, 11일, 21일. 제가 하루 종일 시간을 들여서 만드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 리포트를 보시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돼요. 그래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리포트를 보시면서 눈에 들어오는 지역이 이렇게 매주 10일 단위로 보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지역을 부동산 지인에 들어와서 내가 살펴보시고 그리고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그거를 많이 하실 필요 없이 한 달에 딱 한 번만 하셔도 돼요. 그게 쌓이면 여러분들이 내공이 됩니다. 지식은 여러분들이 행동하셔야지 여러분께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신 분들은 행동하셔가지고 지인 공지사항에 아파트 시장 동향 리포트 확인하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장 가보시기를 진쌤은 희망드립니다. 다음에 또 제가 또 부산에 올 일이 있겠죠 또? 찾아오셔야죠. 우리 부동산 지인 유튜브에도 한번 참석해주세요. 네. 네. 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저도 네. 뭐 한번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또 부산 내려와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